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독서 시간입니다. 2교시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얼굴도 나오는 게 처음이어서 봤더니 막 안경이 너무 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한번 벗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수업을 하는데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98쪽입니다. 98쪽. 98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주론과 목민심서 이 두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군주론을 같이 한번 볼 텐데, 마키아벨리라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가 그 뒤에 목민심서에 나오는 것처럼 동양이나 혹은 고전 서구에서도 정치는 독립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된 관계된 그런 부분으로 여겨졌는데 마키아벨리가 이제 정치를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학문으로 확립한 그런 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군주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어폰은 모니터용인데 네, 지금 쓸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크는 이거 보이나? 되게 조잡하게 생긴 PC방 같은 데서 게임용으로 쓰는 마이크를 구해왔습니다. 자, 한번 본문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보니까 저는 모든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 대전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필기되었네요. 이건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군주가 인자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 인자함을 지향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뭐냐?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체사레 보르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체사레 보르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사례를 든 건데 이 체사레 보르자는 옆에도 나와 있네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전제군주니까 실제 역사적 인물을 들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체사레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의 엄격한 조치들은 로마니아 지방의 질서를 회복했고 그 지역을 통일시켰으며 또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4분 5열 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해볼 때 그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장 길고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유는 이게 번역된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식의 글이 아니라 서구식의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군주론과 목민심서 둘 다 번역된 거예요. 여기 위에도 나와 있잖아요. 번역자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정약용의 목민심서도 이제 한자로 쓴 글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런 번역 투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글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 보르자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쉼표를 넣어놨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또 쉼표가 있잖아요. 뭐와 비교해 볼 때예요.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는 보르자에가 아니고 그 피렌체인들이에요.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걸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4분 5를 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걸 피하려고 한 건 피렌체인들입니다. 근데 피렌체인들이 이걸 피하려고 했던 이런 평판을 듣는 걸 피하려고 한 결과는 뭔가요? 피스토이아가 4분 5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보다도 보르자의 행동이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뒤에도 또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것이다.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4분 5열 되더라 이런 얘기죠. 4분 5열 선생님이 그래서 사전에 찾아봤더니
여러 갈래로 나누어 흩어지다 이런 얘기죠. 4개로 나뉘고 5개로 찢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없애지? 난리 났네. 자, 이렇게 되면 되나? 자, 선생님이 조작을 잘 못합니다, 아직. 자, 막 숫자 이상하게 들어가 있네. 자, 여기 묻어 있나? 여기에 막 묻어 있네요. 숫자가. 됐다. 지웠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보니까, 뭐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로마니아 지방 여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피렌체는 바로 밑에 있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선생님 줄을 쳐놨죠? 뭐보다 뭐가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숫자 한번 넣어볼까? 짠! 4야? 벌써?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이 돼야 되는데. 자, 아무튼 앞에 거. 짠! 이거 숫자 내려올 수 없나? 안 되겠다. 자, 5, 6 이렇게 하다 쳐보자. 자, 보니까 뭐냐?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사람을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 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비로움을 내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기강을 잡는 게 훨씬 더 자비로운 것이다. 왜? 그 뒤에 서 있죠? 전자 뭡니까? 전자 5번이죠. 그렇죠? 전자, 즉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사람들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는 공동체 전체를 끼치지만 6번, 두 번째,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 개인들만 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그런 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의죠. 요즘 정서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군주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생국가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 중에서도 특히 신생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키아벨리가 처한 현실에서 그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신생국가들에게 필요한 어떤 군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르길리오스는 디도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에 나와 있듯이 이건 작가고 디도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문학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흔했습니다.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 왕국이어서 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국경의 구석구석을 방어했노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뭐 인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용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부각하고 강조하는 식으로 약간 글을 맺는 것. 요게 이제 아주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뒤에 나오는 목민심서에서도 우리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서론 부분인데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죠.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펴서는 안 된다. 라고 딱 정리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론이겠죠. 이제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그렇지만 군주는 요거 이제 선생님이 얼굴을 약간 옮겨서, 여기 이제 사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자, 여기서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요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1번부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하여튼 번호를 1번부터 안 나오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세요. 처음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첫 번째 뭐야?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참소가 뭔가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걸 듣고 적대적인 행동을 할 때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떤 건의가 아니라 고발 이런 게 아니라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려운 일이죠. 군주는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와, 지금 말이 그렇지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찾아볼까요? 보자. 우유부단. 우유부단. 이게 우자도 부드럽다는 뜻이고 유자도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먹는 우유가 아닌데 먹는 우유 같은 느낌이죠. 부드럽기만 하고 어떻게 결단이 없는 것. 결단이 없는 것. 이게 우유부단입니다. 그렇죠? 야, 근데 어렵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신중하다는 건 위에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애롭게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친 자신감으로 해서 경솔하게 처신해서도 안 되고, 경솔하게 처신해서도 안 되고, 의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 견디기 어려운 일도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많아서도 안 되고.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수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요 짧은 문단에 6가지의 군주의 어떤 덕목들을 집어넣어 놨죠. 그렇죠? 와, 그런데 저거 참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다스리는 것, 누구를 이제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것들이 군주는 이래야 된다를 주장하려고 이 내용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뒤의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밑에 나오죠. 벌써 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보면 뭐 신중해야 되고 적절하게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고 의심이 많아 주의 사람 견디기 없게 해야 됨과 동시에 뭐냐면은 뭐 적대적인 행동 좀 부정적인 부분은 없네요. 긍정적인 부분만 있네요. 자, 이럴 때 자기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뭐야?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이게 뭐 너무 여기 앞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상적이죠. 뭐 둘 다 가지면 좋죠, 당연히. 근데 그게 어렵겠죠. 그 뒤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주론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것이 이제 마키아벨리의 주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해서 인간들은 보통 일반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요렇기 때문에 요런 판단이 더 옳다. 요런 선택이 더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것이냐? 즉 이것은 뭐냐면 마키아벨리가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봅시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가요? 보통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인간은 우리가 흔히 뭐 성선설, 성악설로 생각한다면 성악설? 이거 뭐 태어날 때 착하냐 나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그냥 나쁘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인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만, 남들을 속이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뭐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거야, 뭐. 그다음에 이익에 눈이 없다. 이 뒤에도 나오죠. 인간은 참 안 좋은 존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첫 번째,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또 찾아놨어요. 이런 것을 교원영색이라고 하죠. 그렇죠? 교원영색. 그래서 교원은 좋은 말, 그 다음에 색은 색깔, 얼굴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과 표정, 좋은 말과 얼굴 모습. 이것만 겉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좋은 표정과 얼굴빛을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막상 그럴 필요 없을 때 사람들은 마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교언영색이라고 한다고.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운 것의 예네요. 그렇죠?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유지될 수 없으며, 뭐 이런 말들은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유지될 수 없죠. 그렇죠? 진정한 정신을 통해서 우정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정작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함으로, 그러니까 인간 악하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네요. 그렇죠? 자, 자신을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에 뭐 이익에 눈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이런다. 자,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이익이나 여러 가지 뭐 문제에 대해서 때문에 팽개쳐 버리게 되는데 두려움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두려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옆에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과 비교하면 읽어보자 이렇게 돼 있죠. 뭐 학생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도 인간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걸 지워야 되네. 요 줄친 부분까지 설명하고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 때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단계,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이제 보충하고 있죠. 뭐냐면 사랑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근데 두려운 존재를 만들 때 사랑 어차피 못 받을 거지만 뭘 해야 된다? 미움받는 일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움받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 뭐냐? 군주가 신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목민심사에 나온 내용과도 좀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이 군주가 필요한 때만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어야 되지, 그냥 뭐 무조건 두렵기만 한 그런 무도한 존재이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날개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과 비교하며 읽어보자 그랬는데, 금방 말했듯이 난 필자의 관점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여기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볼까요? 자, 필자는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바른 일을 행하려 하며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는 스스로 복종하며 높은 가치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 필자의 견해는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렇죠. 필자는 너무 인간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측면이 있죠. 진짜 인간이 그럴 때도 있지만 인간이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마치 그 사랑을 베푸는 일을 계약관계처럼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데 군주가 나한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군주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이유는 아무런 대가나 가치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전체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느 때는 되게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너무나 고귀하고 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빨강머리를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다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현실을 위해서 그런 걸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럼으로써 사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생각 말고도 인간 일반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후대에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쪽에 보니까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두려움을 주되 미움받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죠. 바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처형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장은 지금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남아있는 지금까지 그 마키아벨리 생각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왜냐하면 해놓고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 이랬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와 진짜 자기 부모가 처형당했어. 그거는 뭐 죽었으니까 잊고 내가 재산을 뺏겼어. 재산 뺏긴 거를 더 잊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맞나 싶은데 아무튼 지금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악한 존재다. 그래서 이익을 따르는 존재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재산을 몰수한 명분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군주는 항상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핑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숨을 빼앗을 이유나 핑계는 훨씬 더 드물고 또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만 처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재산에는 손을 대면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본문 첫 번째인데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를 제시했고 공포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을 모두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안전한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피력하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뭐 이거 앞에 얘기한 부분인데 보니까 군대를 통솔할 때 그렇죠? 이럴 때 더 극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잔인하다는 평판을 개의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 단계를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드는 것이 한니발에 대한 예시죠.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2역,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말하는 거죠. 2역에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이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에게 군 내부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분란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훌륭한 역량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워낙 뛰어난 지도자니까 배반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비인간적인 잔인함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그 지도자라고 해도 이게 없었으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뒤에 그런 경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분란을 일으키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함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역량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잔인함 없이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별 없는 저술가들은, 그래서 분별 없는 저술가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공적인 행동을 찬양하면서도 그 성공의 주된 이유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저술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니발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고 리더십 있고 다 좋은데 오게티가 하나 있으니 뭐나 너무 잔인했다. 군대를 통솔하는데 너무 잔인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은 말이다. 잔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역량들이 발휘될 수 있었다. 군대를 통솔할 때는. 이렇게 말한 거죠.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오히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가능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하면서 그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이 한니발은 아무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 스키피오는 반란을 겪었어요. 그렇죠? 훌륭한 인물인데도. 그렇죠? 왜? 이는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기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또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지나쳐서, 그렇죠? 이게 필요한데 비인간적인 잔인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자비롭게, 자애롭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탄핵까지 받은 거예요. 너무나 자비롭게, 자애롭게 군사를 다스려서 이런 반란까지 겪게 되니까 원로원에서 탄핵까지 겪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비롭다 보니까 오히려 밑에 그 부하들이 방만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로마 군대가 부패했다. 너무 위에서 자비를 베푸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장관이 로크리 지방을 약탈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의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자고 발언한 인물은 그래서 원로원에서 스키피오를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었네요. 그렇죠?
보니까 스키피오가 이제 결국은 한니발을 격파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으니까 말이죠. 하여튼 변호했어요. 어떻게 변호했느냐? 자,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향이 본인이 스스로 잘 지키고 잘못되지 않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다. 남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 사람의 방식이 좀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자체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을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자비를 했다면 과연 그런 성과를 얻었겠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해한 성품이 이 유해한 성품 해를 끼치는 성품이죠. 아니 이 사람은 자기는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군대를 지휘하는 방식에서는 해를 끼치는 성품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성품이 적절히 억제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의 명성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원로원의 통제가 결국은 그의 명성을 만든 것이죠. 원로원의 통제가 없었다면 마냥 자비롭게만 대했다면 과연 성공을 거뒀을까 하는 겁니다. 마키아벨리 그런 의혹은 이 두 가지 사례라고 선생님이 정의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 한니발의 경우와 스키피오의 경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대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어떻게 한니발을 편을 들어주는 거죠. 비인간적인 잔인함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성공했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원료원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요 부분이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인간이란 어떻게?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군주 행위에 따라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현명한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타인의 선택은 뭐겠습니까? 인간들의 사랑이죠. 인간들이 군주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신의 선택은 뭔가요?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군주의 행위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군주의 행위 바로 이게 자신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보다는 두려움 이거에 더 의존해야 된다라는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죠.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움을 받는 일은 보면은 명분 없는 처형이나 아니면은 그 백성들의 재산에 손을 대거나 이런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잘못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나름 그 마키아벨레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포 정치냐 그럴 것은 아니고 그래도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보면은 좀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냉정하죠. 냉정. 그야말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잔인함과 이런 거 감수하고 그죠? 사랑을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이제 그것은 아마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도시국가들의 특성,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신생국가 이런 그런 환경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또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36.5도의 경제학에서도 봤듯이 과연 인간이 정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서 정치를 하나의 어떤 학문, 하나의 체계 이런 걸로 이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데 뭐 동양을 비롯해서 또 많은 쪽에서는 반대급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연 공포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반대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서 그거를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민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